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물론 국내까지도 이 핵심 원자재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지난 27일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자는 건데요. 그렇다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리튬과 니켈, 그리고 코발트와 망간, 흑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필수적인 원자재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리고 풍력터빈의 필수적인 원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광물들을 현재는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중국의 압도적인 추출 비중과 처리 능력을 가진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쥐고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공개를 앞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관한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봅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G7의 반도체 그리고 히토류 동맹, 한국의 운명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뭐 좋은 게 좀 있으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좀 나눠 쓰면 좋을 텐데 또 혼자서 다 독식을 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G7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히토류 핵심 관련된 그런 원자재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볼 텐데요. 자, 이렇게 G7이 공급망을 새로 재편한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런 재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마지막에 대한 전략도 함께합니다. 왜 이렇게 뭉칠까요? 뭐 일단은 역시나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군요. 네. 기존에 이제 뭐 미국이나 혹은 이제 뭐 최근에 유럽, 오늘 CRM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CRMA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사실 완전히 초점 자체가 중국 쪽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그렇죠. 공급망을 네. 재편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라고 구분해 말씀드렸었죠. 주셨죠. 네. 네. 그런데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이 지금 워낙에 지금 보게 되면 비중 자체가 높잖아요. 너무 압도적인데. 네, 광물 이 비중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네. 결국엔 중국이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렇게 이제 이 석탄들이나 혹은 이제 광물들을 캐내는 데 있어서 당연히 또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탄소 중립 비용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크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유럽의 CRMA가 이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중국이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 시도를 하고 있죠. 더 그러면서 노골적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G7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끼리 한번 이제 공급망 재편을 또 그러게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중국이 이제 워낙에 그동안에 뭐 광물이나 소재에 대한 이 비중이 높아왔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G7 국가에서 이 중국의 이러한 쏠려 있는 비중들을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5월에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를 계기로 해서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재편을 하자 이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뭐 일본 이 G7에 속한 국가들은 사실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이 광물들을 다뤄왔었거든요. 이게 함께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은 뭐 수입해오고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움직임이 바뀐 거죠. 지금 중국이 워낙에 이 무기로 휘두르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톡톡톡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주요한 이 목표 자체가 경제 안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 경제 안보에는 이 광물,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면 반도체와 히토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G7에서 이제 반도체와 히토류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만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21%를 차지하고 있죠. 크죠. 네, 그러면서 TSMC가
이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관련된 로직 반도체는 점유율이 90%가 넘어갑니다. 압도적이네. 네, 압도적이고 네. 지금 이게 이제 파운드리 쪽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보면은 TSMC가 이제 58% 4분기에 예. 그다음에 삼성이 15.8%. 1, 2위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삼성이 정말 분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TSMC가 워낙에 압도적이라서 그러네요. 이거를 따라잡기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과제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따라잡는 거에 지금 이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히토류겠죠. 네. 히토류가 지금 이 중국이 사실 매장량의 전체 거의 대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는 히토류,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히토류를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네. 히토류가 이제 천연 자원입니다. 천연 자원이고 이제 인공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소들과는 다르게 지구의 이제 일부 원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이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요구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색을 바라게 하는 것, 요것도 이제 히토류가 들어가서 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화폐 위조를 방지하는 형광 물질 요런 것들, 뭐 그다음에 광섬유 케이블, 그다음에 전기차 컴퓨터에 들어가는 자석 요런 중요하네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헤드폰의 음파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열추적 미사일의 궤적 이동 요런 것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 양자 컴퓨터 제작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군요. 히토류가 그냥 광물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보면 또 이제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네. 좀 복잡하기는 한데 희소한 이 광물들, 원소기호를 가진 광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거의 대부분 쥐고 있고 네. 이 히토류의 전 세계 이 생산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과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딱 한 개 광산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많이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떤 나라는 참 땅덩어리에서 나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참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머리 쓰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냥 가져와야 되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 네네.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요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을 이제 또 중국이 공격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는 완전히 이제 중국이 또 무기를 쥐고 흔들 거고 그다음에 완전히 판세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반도체가 지금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네. 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굶어 죽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 중국이 반도체 쪽에 자꾸 이제 야욕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히토류를 이미 무기로 쥐고 흔드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을 재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가 중요한지는 알았는데 히토류가 또 이렇게 쥐고 흔들만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똘똘 뭉치는 또 다른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 플로우인데요. 반사소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반사소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있긴 합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사실 딱 중간에 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전에 한번 다뤘었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원 받으려면 중국에 10년간 투자하지 마. 그렇죠. 이러한 법안이 나왔죠. 등지란 그런데 얘기죠. 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요걸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선 당연히 너네 우리한테 투자 안 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한데, 애매하기 때문에 줄을 잘 타야죠. 그렇죠. 줄을 잘 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예. G7에서 G8으로 늘려야 된다. 하나 더 늘리자고요, 나라를.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이 거시적인 환경이 워낙에 급변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공급망 재편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네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공급망 재편의 이러한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들도 산업용 로봇 쪽이 좀 강세를 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물론
현대 쪽에 이제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산업용 로봇 쪽이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개편에 따라서 로봇이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결국에는 공급망 개편이라는 것이 이번 달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잘하니까. TSMC 따라잡을 만한 기업은 삼성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이제 메모리 쪽은 삼성이 확 쥐고 있고, 그렇죠. 이 비메모리 쪽도 삼성이 지금 상당히 좀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또 올해 상당히 늘려나가고 있죠. 뭐 디자인 하우스 M&A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나노 반도체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만약에 TSMC가 이제 이 중국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대체될 수 있는 게 삼성밖에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큰 그림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가 히토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술력을 주고 히토류를 가져온다. 이 히토류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거의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 국가들에서 캐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히토류를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인 거거든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호주 쪽에서 히토류가 좀 나오는데 호주 쪽에 이제 ASM이라고 히토류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 오창에 공장을 세워서 히토류를 이미 가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 스탠스는 결국에는 이 슈퍼 을 쪽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가공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슈퍼 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G8의 한 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히토류 쪽은 당장에는 수혜를 받기는 조금 이제 힘들겠죠. 히토류 쪽은 당장에 좀 수혜를 받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아마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CRMA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이 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차 전지 쪽 다음이 어디가 돌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도체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도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 공급망 재편을 다시 한번 다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필연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지금 중국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또 반도체 지원법이 이야기가 나온 만큼 미국 쪽이 또 상당히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비단 삼성이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공급망 재편에 새롭게 또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끼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가 많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반도체는 이 1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업황이 이제 슬슬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눌림은 완전히 얘네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슬슬 이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3월달 지나가고 4월달 접어들어서 2분기죠.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공급망 재편에 또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업황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에 또 새로운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바닥에서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이 G7의 새로운 이 공급망 재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쪽이 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또 알려주시면서 오늘 또 이 내용 또 그 큰 그림 속에 또 하나의 또 부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할까요? 뭐 일단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역시나 반도체와 히토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이 중요한 대만의 TSMC가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내용인 거고 그에 따라서 TSMC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G7 내에서 어느 정도 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순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대안 자체가 삼성전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삼성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디자인하우스가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나 뭐 팹리스, 파운드리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삼성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쪽
지금 현재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게 되면 이번 3월 달 지나가면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계속 매기를 받고 있는데 예. 매기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저쪽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5월 달에 이 G7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분명하게 4월 달부터 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곧 4월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 반도체와 히토류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이제 싸움을 벌인다라고 했을 네, 때. 네, 네.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확연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고 업황도 이제 슬슬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1분기 지나가고 나서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분기가 슬슬 이제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월 달부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탄력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거니까 이제 슬슬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CPI 오늘 나오는 것도 봐야 될 거고 네. PPI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FOMC도 봐야겠죠. FOMC 어제 밤에 보니까 또 동결 가능성까지 올라왔어요. 동결 가능성이 38%더라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또 동결되게 되면은 요게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시장이 원하는 바죠. 네. 그러면은 아마 이 흐름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동결까지 나오면은 바닥 잡고 또 같은 그림. 이제 최근에 1, 2월 달 같은 그림이 또 나올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예. 그때 이제 주도주가 뭘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번 달은 IRA 쪽 돌린다라고 하면 네. 4월 달, 5월 달에 만약에 시장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뭘 돌릴 거냐? 그러면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번 달에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로봇 정도, IRA 관련된 종목도 돌린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달 4월 정도 됐을 때에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유력하니까 반도체 쪽은 모아갔다가 수급 들어갈 때 그때 또 비중을 확 실면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크게 놓으시고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지 CPI라든지 보면서 차근차근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의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